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병원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요즘에 임플란트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근데 항상 튼튼하고 오래가는 임플란트가 뭐예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임플란트 소개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발달되고 이제 특정 몇 개 브랜드에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많은 타 브랜드에서 이제 기술을 따라가는 형태로 지금의 임플란트 시장이 형성됐고 발전해 왔고요. 그 초창기 이제 기술을 개발한 회사 중에 하나가 스트라우만이라는 임플란트 회사고요. 그 회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파급력으로 1등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저희 나라에도 지금 스트라우만 임플란트가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래 써야 되는 사람, 뼈가 안 좋은 사람, 단기간에 임플란트를 완성해야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용적인 측면은 타 임플란트보다 더 고가이긴 하지만 당장은 비용이 좀 더 덜지언정 길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좋고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임플란트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개수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는 거는 누구나가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겠죠. 물론 경제적 여력이 돼서 여러 개를 다 좋은 임플란트로만 심을 수 있으면 좋으시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적절한 개수를 타 브랜드로 심는 거를 더 권유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젊은 분들은 대부분 심어야 되는 임플란트 개수가 1개 또는 2개, 어쨌든 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다가 평균 연령이 훨씬 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남은 수명이 훨씬 길기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보장되고 좀 더 안정성이 확보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혹시 이제 경제적 여력이 되신다면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심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스트라우만이 왜 더 강하고 예후가 좀 더 안정적인지,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일단 몇 가지 찝어보면요, 재질 자체가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임플란트가 타이타늄이라는 금속만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면,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임플란트는 록솔리드라는 이제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는 지르코늄이라는 재질이 일부 한 30%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르코늄은 타이타늄과 비슷한 정도로 생체 친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잘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확보되고, 물론 이제 뼈가 얇은 분들은 똑같은 두께의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더 강한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임플란트의 이제 표면 처리 기술인데요, 어떻게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표면적을 넓히고 그 거치게 만든 표면을 얼만큼 순수하게 만들 수 있냐가 기술력인데, 아직은 그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뼈랑 접촉 면적이 굉장히 넓고 강도도 강하다고 설명드렸고, 가장 오랜 기간 임플란트를 심고 그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제품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찢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더라도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뼈가 이렇게 녹으면 임플란트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주변의 임플란트 주위 염증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검증된 제품이다. 그래서 스트라우만이 좋은 제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를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대 환자분이셨고요. 오른쪽 위 어금니, 아무래도 신경치료하고 크라운한 치아가 치료를 받지 않은 치아보다는 탈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재신경 치료를 원하고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린다는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진단 결과 안쪽에 이제 수직 파절이 의심되어 발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발치하지 않은 내복 사랑니까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랑니를 두고도 심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추후에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으로 인한 임플란트의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사랑니까지 잘 뽑았고요. 뽑은 자리에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를 잘 심은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 심은 방향도 좋고 뼈 상태도 좋고 보철물과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라고 불리는 중간 구조까지 경계도 굉장히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가 무적은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상실했을 때 이분처럼 스트라우만 좋은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골소실 없이 오랜 기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 케이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대 환자분이셨고요. 발치 진단을 받고 혹시라도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살리는 거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잇몸 하반까지 충치로 치아가 소실되었고 거의 뼈 라인까지 치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치 진단을 내렸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상악
어금니 쪽은 상악동이라는 해박주 구조랑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상악동을 손상시키거나 천공시켰을 때 추후에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잘 하는 병원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술전 사진이고요.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잇몸 라인이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잇몸 라인에서는 충치가 전혀 안 보이고 잇몸 라인 하방에 이렇게 충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치 후 뼈가 회복이 되더라도 상악동까지 거리 때문에 충분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높이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조심스럽게 발치 후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 임플란트 심는 계획을 세웠고요. 술 후 사진을 보면 10mm에서 12mm 정도의 길이의 스트라우만 임플란트가 심어졌고 그 주변에 뼈가 충분히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상악 두 번째 큰 어금니 자리의 경우는 술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자리긴 해요. 왜냐하면 가장 안쪽 자리고 시야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개발되고 활성화되기 전에는 일부 원장님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위에 임플란트 실패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고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이 생기면서 상악 두 번째 큰 어금니 자리도 웬만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젊은 분들, 특히 20, 30대 분들은 앞으로 써야 될 수명이 너무 길잖아요. 두 번째 큰 어금니 없이 지내신다면 첫 번째 큰 어금니에 너무 큰 하중이 전달되어서 첫 번째 큰 어금니까지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소실된 치아의 대합치도 기능을 못하면서 반대편으로 정출되고 결국은 잃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악 두 번째 큰 어금니도 상악동 거상술이든 뭐 치조제 보존술이든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병원을 찾아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도 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잘 식립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분은 연세는 좀 있으셨어요. 저한테 내원하셨을 때가 한 60대 초반이셨던 것 같고요. 왜 제가 기억에 남냐면 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호주 교포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호주에서 치료받는 거에 대한 불신이 생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당연히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최대한 살리고 살리기 힘들었던 수직 치근 파절 같은 진단이 나왔던 치아는 뽑고 임플란트를 하신 케이스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너무 놀랐던 게 2주에 한 번씩 호주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까지 자주 오실 필요 없다, 일 되실 때 한 번씩 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필요 없고 나는 치아를 온전히 잘 치료받기를 원한다, 한 주에 한 번씩 오라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놀랐던 환자분이시고, 정말로 치과 치료만을 위해서 13시간 14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고맙기도 해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셨어요. 아무리 이제 자주 오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도 내원 횟수를 줄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스트라우만을 선택을 했고, 환자랑 상의하에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셨어요. 양쪽 하악 첫 번째 큰 어금니 발치 후 즉시 식립을 뼈 이식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바로 크라운을 올렸어요. 트라우만이 좋고 생체 친화적이고 하지만 혹시라도 해외에 계신 분들은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 3주, 4주 정도의 머리를 올렸고 약간 주변 치아보다 교합을 낮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전혀 불편함 없이 임플란트가 충분히 단단해진 걸 확인하고 한 1년 정도 후에 다시 내원하셨을 때 교합을 다시 조정해서 정상 교합을 맞춰드리는 케이스입니다. 술전 사진, 수루 사진을 보시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있던 자리에 고리식재가 잘 안착이 되었고,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주변에 경계의 치조골이 전혀 소실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 임플란트를 심은 지가 한 6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 이제 신경치료를 한 치아들이 있으세요. 이런 치아들도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동안 이제 제가 신경치료를 한 거고,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내원하셔서 점검 받으러 오시는데 얼굴 뵐 때마다 반갑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환자분이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급박하고 탈이 났을 때 근처의 병원에 찾기 힘든 케이스의 환자분이시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한국 의사들이 손재주가 좋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교포분들, 아니면 교포는 아니시더라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한국으로 많이 오세요. 얼마 전에 환자분들도 연세가 좀 드신 이제 교포분들이 돈을 모아서 한국에 오셔서 치과 치료를 받고 고향을 방문하는 게 유행일 정도
정도로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예후가 검증된 임플란트를 하는 게 sul자도 좋고 환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스트라우만이라는 이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 웬만한 도시들에 다 거점이 확보돼 있고요. 임플란트가 아주 가벼운 탈이 났을 때 한국까지 다시 오시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 이제 취급하는 그런 치과를 찾아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스템 굉장히 좋은 국산 임플란트들이지만 간혹 이제 해외에서 이제 취급하지 않는 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약간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에 계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나사를 조이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해당 도구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스트라우만은 국제적인 검증된 브랜드가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가 과거에는 술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브랜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심은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형태를 보면 원기둥 형태가 일자로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국산 임플란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뿌리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뼈에 준비하는 구멍을 굉장히 정교하게 심어야 돼요. 정교하게 심지 않으면 원하는 깊이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멈추거나 아예 멈춰서 뼈에 강하게 걸려버리면 강제로 다 이제 뼈를 갈아내서 뜯어야 되는 일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테크닉 센시티브, 잘하는 사람이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접근하는 데는 좀 제한적인 브랜드였는데 국산 임플란트들이나 대부분 임플란트는 밑이 이제 오므라드는 형태를 가진 게 예를 들어서 구멍이 좀 작다 하더라도 얘가 스스로 이제 파고들면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에서도 똑같은 재질이지만 끝이 얇은 테이퍼가 돼 있는 형태의 임플란트 뿌리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면적이 더 굵고 면적이 넓은 전통적인 디자인을 좋아하긴 해요. 기울기가 있는 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저는 이 제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디자인의 단점이 초기 고정력을 얻는데 조금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에서 BLX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표면 디자인을 내놨고요.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위해 개발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써보면 편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브랜드였다면 요즘에는 이런 시장 상황에 맞게 환자들 편의를 더 줄 수 있게 디자인이 새로 개발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적인 이런 디자인과 BLX라고 측방 날개, 나사선이라고 부르는 날개가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죠. 뼈를 강하게 이제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임플란트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골질이 굉장히 무르거나 또는 염증이 너무 커서 자가골이 전혀 없고 인공뼈로만 의존한 부위에 심을 때는 기존 디자인이 아닌 BLX라는 디자인을 통해서 충분히 고정력을 잘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큰 임플란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스트라우마를 다 심었고 저도 치아를 살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전에 제 치아도 하나를 뽑았어요. 치료한 지 지금 한 15년, 20년 정도 된 치아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직 치근 파절이 일어나서 치아를 뽑았고 제 치아에 넣을 임플란트도 스트라우마를 심을 계획이에요. 저조차도 제 몸에 넣을 거를 이 브랜드를 선택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권할 수 있고 좋은 임플란트가 아닐까요, 여러분? 튼튼하게 그리고 예후가 어느 정도 검증된 임플란트를 원하시는 분들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밝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